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몇몇 여론조사를 보고 지지율이 역전이 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분위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대선 초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친문 세력이 됐건 보수우파 국민이 됐건 한 목소리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당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이다 라고 하는 대장동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 때문에 굉장한 곤혹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정보가 밝혀질 것이고 그때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과 자기와의 관계를 계속해가지고 끊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첫 주자가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다 라고 불렸던 유동규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재명은 유동규와 선을 그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측근 그룹에 속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이 묘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측근이라고 하는 게 사전에 나온 개념도 아니고 가까운 측근 그룹은 아니다. 거기에 못 낀다면서 모호한 개념으로 자기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이재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동규는 누가 보든지 간에 측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모호한 개념 말고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과 유동규 두 사람의 인연은 꽤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2009년도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이재명은 성남시장이 아니라 변호사였습니다.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도 인연이 있었고 그리고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했었을 때도 인연이 있었죠. 그리고 물론 성남시장이 되고 난 뒤에도 그 인연은 계속해가지고 이어졌습니다. 성남시장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뒤에도 아예 대놓고 이재명이가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재명, 유동규, 투트랙의 비법이다. 이런 말까지도 써놨습니다. 궁금해지는 거겠죠? 이렇게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 역사 앞에서 이재명이는 과연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할까? 논란이 점점 커지니까 이재명이 유동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유동규가 가까운 사람은 맞지만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이가 자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과 명확한 사진 증거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겁니까? 딱 한 가지예요. 모호한 말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 이게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이의 대처 방식입니다. 유동규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김문기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김문기 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동규 밑에서 이재명 밑에서 사실상 대장동 사건의 행정적인 부분을 책임졌던 사람, 그게 바로 김문기 씨입니다. 생전에 김문기 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었다. 그런 김문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보였던 반응은 뭡니까? 모른다 이겁니다. 그냥 무조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단발성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인 것 뿐인데 대장동 개발 같은 중요한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인데 어떻게 기억하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재명이가 자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선동으로 대처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얘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얘기만 들어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진만 봤을 때는 단발성 행사에 참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김문기 씨가 해외 출장 때도 이재명을 옆에서 보좌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좌를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 이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이재명이 쓰고 있는 모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안 쳐가지고 모릅니다만 저 모자가 골프 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자에 달려있는 거 저게 뭐냐? 볼 마커라고 하는 것인데 저것 또한 마찬가지로 골프에 쓰이는 그런 도구죠.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이 사진을 찍었던 저 장소가 하필이면 골프장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골프 모자를 쓰고 있다. 그리고 골프할 때 사용이 되는 볼 마커를 착용하고 있다. 심지어 사진을 찍은 장소조차도 골프장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져 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김문기 씨가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발적인 행사에서 만났던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연이었던 것이 아니라 해외 출장까지 가서 골프까지 같이 칠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질문이 드는 건 그겁니다. 사진 증거를 통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김문기 씨와 이재명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못하러 이재명이가 그렇게 열심히 김문기 씨와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일까? 다 이유가 있겠죠. 거짓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창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누가 누구한테 준 겁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김문기 씨한테 직접 줬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왜 표창장을 줬냐? 김문기 씨가 대장동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잘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 표창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사건, 그 사건을 책임졌던 김문기 씨, 그 김문기 씨가 일을 잘했다고 표창장까지 줬던 사람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재명이가 저런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지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민간 사업자와의 사업 협약. 저기서 얘기하는 민간 사업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화천대유겠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이재명이가 김문기 씨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사진 증거까지 다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김문기 씨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유동규 씨인데요. 김문기 씨 또한 마찬가지로 유동규 밑에서 대장동 사업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문기 씨에 대해서 유동규가 비통하다, 조사 압박 탓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검찰 조사가 너무 강도 높다 보니까 그렇게나 마음 약한 김문기 씨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겠냐, 비통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변호사를 통해서 저런 입장을 밝히고 난 뒤에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고 김문기 씨의 가족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김문기 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거를 삭제하는 걸 반대했더니만 유동규가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동규는 어떻습니까? 김문기 씨보다 3살 동생입니다. 한마디로 김문기 씨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유동규는 그걸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게 빠졌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던 겁니까? 당군 일의 최대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이 터졌던 거예요. 실제로 그때 당시 실무진은 뭐라고 했습니까? 추가이익 환수 조항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 사업 협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가서 그 조항이 빠졌고 그 조항에 빠졌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였던 화천대유가 당군 일의 최대 비리 사건을 저지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질문해봐야 되는 건 그거겠죠. 누구 때문에 그 조항이 빠졌을까? 일단 한 명은 밝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유동규고요. 나머지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그거를 삭제한 것이 맞냐라고 질문하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합니까? 삭제한 것이 아니라 넣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죠. 이재명이가 사실상 실토를 한 거죠. 누구 때문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안 들어간 겁니까? 이재명으로 인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안 들어갔던 겁니다. 사실상 이재명으로 인해서 대장동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뭐 때문에 이재명이가 저런 식으로 실토를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검찰 조사에 따라서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실토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 조사하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구로 인해 가지고 누구 지시로 인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다 어차피 밝혀지게 될 거다 보니까 미리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렇게 국감장에서 실토를 한 거죠. 지금에야 몇몇 여론조사에 따라서 이재명이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 선동에 놀아난다라고 할지라도 대장동 사건만큼 이렇게나 큰 비리 사건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